안녕하십니까. 벌써 3주차 이제 강의가 또 진행될 시간입니다. 봄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쌀쌀합니다.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 밖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제 또한 아마 3월 달이 지나고 4월 초가 되면 저희 학교에도 아름다운 벚꽃이 아마 이제 피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 관리 잘해서 우리가 꽃피는 이 벚꽃 피는 그런 계절에는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무기체계론 제2장 지희 통제 및 우리가 제2장 지희 통제 통신무기 체계를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 지희 통제 체계, 그 다음에 통신 체계, 그 다음에 주요 통신 장비 이런 순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투 수행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가고 있느냐면 현대전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이 과학의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이 전장 공간이 확대되고 무기 체계의 어떤 지능화라든지 정밀화, 자동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확성과 파괴력이 이제 크게 증대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전장에서는 이 주도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의 활동을 먼저 보고 신속하게 결심해서 먼저 타격하는 것이 전쟁의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가 된 아군에서는 이 먼저 보고 그다음에 판단하고 결심해서 조치하는 거죠. 이 조치는 여기서 보면 우리가 타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지속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적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군도 관측하고 판단하고 결심하고 조치해서 이 아군 사이트리 적 사이트 내부로 인입되는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군도 이거는 지속적인 전투 수행을 통해서 적군의 의사결정 사이클을 와해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공황 상태를 유발하는 이러한 어떤 그 전쟁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변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 전투의 개념은 어떻게 변해가느냐? 과거 우리가 보면 물리적 전투, 즉 물리적 전투로 해서 어떤 그 물량을 위주한 어떤 그 소모와 이 기동 위주의 전투였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미래전의 전투는 이제는 정보 작전을 통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그 지휘 통제 체제 이 C4 그 SR이 지휘 통제 체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거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사회문화적 상호 교류를 중시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전쟁의 사이클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변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작전의 주요성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 효과적 기반 작전의 어떤 실질적 구현을 가능하며 그 다음에 적 관측 여기는 관측과 판단과 결심 이런 조치 이런 사이클 내에서 이제는 작전 기능이 이제는 변해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진행되는 전투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러한 어떤 그 정확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어떤 그런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아까도 보였지만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결심하고 타격하고 이러한 상으로 진행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UAV 이거는 뭐니까 무인 항공기 이게 무인 항공기서부터 그 다음에 레이더 그 다음에 여기도 정보기술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정보작전 정보통신 여기 파병 그 표적 탐지 레이더 적어도 탐지 레이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심을 할 수 있게끔 오면서 또 여기에 통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심이 있으면 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기동부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행 육해공군 그 다음에 어떤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제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휘 정보 체계의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감시 체계가 연동이 되고 있고 실시간 타격과 그 다음에 전장 가시와 지휘 결심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 체계의 중요성입니다. 이 체계의 중요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 하면
자, 여기서 아까도 우리가 현대전은 하여튼간에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전장 공간이 확대되고 무기가 지능화되고 정밀화되고 자동화되고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파괴력이 증대되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이제 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전장에서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결심하고 타격하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현대전의 승리의 어떤 필수 요건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음성과 전문 송수신이 대량 정보 교환을 이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지휘라든지 명령 하들 요망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IT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어떤 지휘 통제, 정보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요구하는 추세가 점점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지휘 통제, 여기에서 보면은 지휘 통제 통신 무기의 어떤 구성도인데 전략적인 건가 전술적, 그 다음에 여기 기반 체계를 통해서 보면 고정 통신 체계가 기동 통신 체계, 그 다음에 이성 통신 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것들을 이런 관점, 이러한 전략 전술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게 보면은 KGCCS라는 것은 여기에는 Korean Joint Command and 여기는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한국군의 어떤 통합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일단 시뮬레이션, 그 다음에 항공 통제 관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기반 체제를 통해서 이런 전장 관리 체계가 진행되는 이러한 현상들로 앞으로는 이 지휘 통제 통신 이런 체계가 이제 구성되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휘 통제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지휘 통제라는 것은 지휘관에게 이 부여된 임무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지휘, 통제, 통신, 그 다음에 컴퓨터, 정보 이런 어떤 5가지 여기에서는 각 요소를 우리가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연결해서 실시간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결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획 및 지시를 하고 작전 수행을 가능케 하는 모든 어떤 시설, 장비, 인원 및 절차 등 이런 것들로 구성된 체계를 우리가 지휘 통제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지휘 통제 즉 C3, C 호이즈는 C4I 체계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부대의 지휘 통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무기 체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4가지로 분류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류는 합동 지휘 통제 체제, 그 다음에 지상 지휘 통제 체계, 해상 지휘 통제 체계, 공중 지휘 통제 체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는 이 지휘 통신 체계는 지휘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그 다음에 타격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운용하는 어떤 총체적인 수단과 절차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지휘 통제의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 그럼 이런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쟁의 지휘관은 전투 요원들에게 영상 이런 다중매체를 통해서 입체적이고 정확한 전투 현장 상황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또 지휘관은 전투 요원들에게 목표를 보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장 기능 요소 간의 노력을 통합하고 분권화된 시행을 지원함으로써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통합 전투력 발휘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지휘 통제 체계의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휘 통제의 어떤 체계 구성도를 우리가 보면 전장 관리 수단으로서 여기서 보면 이 전장 관리 수단으로서 보면은 이 감시 체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격 체계를 연결시켜주는 통신 체계 이거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수집된 정보를 어떤 가공된 정보를 저장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로 이제 접속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을 이제 필요로 하는 어떤 자료를 이제 가공하게 되죠. 이런 가공을 해서 그다음에 응용 소프트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구성 요소 간의 상호 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보장하는 어떤 공통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이런 것들 체계를 통해서 이 부대 편성을 하고
어떤 조직을 하고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휘 통제 우리가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대별 지휘 통제 체계의 구성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지휘 통제 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원거리라든지 어떤 광역의 정찰, 지휘 통제, 타격 시스템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네트워크라든지 어떤 분산 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지휘 통제 체제를 발전시키는 우리가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기구축된 어떤 그 지휘 통제 체제를 통해서 연합, 전략, 전술, 상호 연동, 운영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도록 우리가 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구성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갔냐면 여기는 최고가 합동, 여기서는 합동 지휘고 여기는 합동지휘, 그 다음에 이거는 육군 전술지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대대급이야 전투지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투지휘.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대대급이야 어떤 전투지휘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별로 지휘 통제 체계가 이렇게 구성돼 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대대급에서는 수집된 정보 데이터를 어떤 면에서는 이 형태를 실시간으로 지휘 통제 시스템에 공유하는 거죠. 이런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전술 기술을 서로가 공유를 통해서 이 합동지휘 체제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가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지휘 통제 체제는 어떤 분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지휘 통제 체제는 우리가 네 가지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합동 지휘 통제 체제, 그다음에 지상, 해상, 공중 이런 지휘 통제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자, 여기서 합동 지휘 체제를 보면 여기에서는 1999년에 여기는 전략화된 어떤 면에서는 한국군 최초의 전술 지휘 통제 자동화 체계인 지휘소 자동 체계 이 후속으로 해서 육해 공군 이런 연동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전략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작전사급 이상 어떤 제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전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제 생존성 향상이라든지 연동 대상 체계 증가에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노화된 어떤 이런 것들 장비들을 2015년도에 5월에 성능 개선을 통해서 현재 완료하고 전략화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이라고 이제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지상지휘 통제 체제는 여기에서는 1990년대 중반에 육군 지휘 통제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해서 이제 시범 체계 구축 과정을 통해서 2005년에 여기에서는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성능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육군 군단급 이하 제대에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어떤 감시, 결심, 타격 작전,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여기서는 지상지휘 통계 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군 지휘 통제 체제는 여기는 해군 작전사령부와 예하 함대사령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정찰이라든지 감시, 그 다음에 타격 체제를 연동함으로써 해군 작전 수행 절차를 자동화하고 이런 전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우리가 해군 전술지휘 체계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군 전술지휘 체계인데 여기에서는 공군 작전사령부라든지 예하 전투 제대에서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정찰이라든지 감시 자산, 그 다음에 타격 제대를 연동함으로써 공군 작전 수행 절차를 자동적으로 이루어가는 그리고 지원하는 이러한 체제가 이제 공중 지휘 통제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통신 체계는 어떻게 이제 또 이루어져 가고 있고 어떻게 분류되어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통신 체계는 모든 무기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전투 공간에서 전장 감시 체계, 지휘 통제 체계, 그다음에 타격 체계 이러한 요소를 유기적으로 어떤 네트워크함으로써 효율적이며 효과적으로 극대화하는 이러한 체제를 우리가 통신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가 부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통신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군에 대해서 통신 체계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무기 체계지만 다 100%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의 무기를 본인이 또 운영하고 있는 그 무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타 무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보통신이 운영이 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무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정보통신과의 어떤 연관성, 상관성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어떤 그런 체계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 통신 체계의 분류는 운영 관점과 사용 주체, 정보통신 기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전략 통신 체계는 여기는 전략적 통신을 통해서 여기는 강력 통신을 커버하는 고정 통신망으로서 음성 교환, 그다음에 지휘소 자동망, 그다음에 이제 국방 정상망, 위성 통신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전략 체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고 전술 통신 체계는 이 전투 목적을 통해서 여기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용 주체에서는 이제 지상 즉 육군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는 통신 체계가 있고 해상은 해군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통신 체계가 있고 그다음에 공중은 공군을 통해서 운영하는 체제. 그다음에 공용 합동 통신 체계는 합참을 통해서 이루어가지는 우리 통신 체계로서 여기는 위성 통신이 있을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반으로서는 고정통신 체계가 있고 기동통신 체계, 위성통신 체계가 있다. 그래서 고정통신 체계는 국방부라든지 합참, 각군을 지원하는 통신 네트워크, 광통신 체계, 그 다음에 여기에는 마이크로 와이브 통신 체계가 있고 시설 교환 어떤 체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동 체계에서는 이제 군단급 이하 작전제대를 지원하는 어떤 무선 기반 통신 체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위성 통신 체계는 어떤 위성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어떤 통신 체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스피드라고 하는 어떤 그 전술 통신 체계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전술 통신 체계는 어떤 전대망 통신망의 이 제한점을 해소하고자 이런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디지털 방식의 자동화된 통신 체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생존성이라든지 신뢰성, 융통성 이런 것들이 향상된 어떤 격자형 지역 지원 통신 체계로서 전술 통신 체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술 통신 체계는 어떤 면에서는 이 거미라고 할 수 있는 거미줄 체계로서 우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아주 복잡한 형태의 줄을 쳐서 집을 짓듯이 어떤 그런 그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이고 생존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통신 체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작전을 수행하는 이러한 쪽에서 이루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그 데이터 분석 장비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각 그 단말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런 승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동령을 통해서 여기에서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전술 체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체계는 기존 통신 체계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기존 통신 체계는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트리형 쪽으로 해서 트리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는 그 가계도 형성 같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뤄가는 가계도 같은 형상을 우리가 트리형 구조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기능별 독립 통신망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통신망 구조에서는 여기는 공용통신망에서 격자형입니다. 격자형. 이 격자형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거미줄 같은 이런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기능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환이라든지 전송체계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얘는 기능적으로 독립된 이런 통신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여기는 통합적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무선 분용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교환 장비도 단순 전화 교환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시통신 이러한 체계는 여기에서는 통합형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교환 장비도 다양하고 역할도 상이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특성 및 기능에 따라서 봐도 여기는 이제 음성 전화 이런 이제 전신 타자 뭐 TT라고 그러죠. 위주로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저장전 어떤 기능을 미부여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음성 전화에서 데이터 통신, 이동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전자전 어떤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 지원에 있어서는 별도의 통신 회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투부대 통신 소요도 가중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통신 체계에서 보면은 여기서는 별도의 통신 회선이 불필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체계 지역 통신소에서 가입이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격자형 거미줄 중에서 보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제는 거기에서 그 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 그 통신 체제 어떤 그 통신 체계에서 어떤 그런 특성을 우리가 한번 여기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에서는 디지털 자동화 통신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고속 및 대용량의 어떤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도별 통신망과의 연동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술적인 어떤 그런 지휘 통제 체계가 운영 시 요구되는 음성 이런 전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신 타자, 데이터, 모사 전송 등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여기서는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피호출자가 가입된 통신소 위치를 자동적으로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산 탐색 신호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호출을 위한 회로 연결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로드 간선의 고장이라든지 가입자 위치 이동 간에도 즉시 가입자의 통신소 위치를 자동적으로 탐지해서 지속적이고 어떤 적시적인 통신 지원이 이제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는 지휘통신 체계의 어떤 중요 특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고용망 운영에서도 보면 이것들이 적용이 어떤 면에서는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의 고용통신망에서 이제 각 제대와 전투 수행 기능별 부대들이 함께 가입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자유로운 통신 유통을 제공하고, 이제 교환대 간의 격자망이 우회라든지 예비 경로를 제공해서 통신의 생존성과 어떤 융통성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것들로 회선이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망 운영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공용 통신망에 각 제대별로 전투 수행 기능별로 어떤 부대들이 함께 가입해서 실시간으로 자유롭게 정보 유통을 공유하고 제공하고, 또한 교환대 간의 어떤 격자망이 우회라든지 예비 경로를 제공해서 통신의 생존성과 우리가 이제 유통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독립된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고, 정보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되고 회선 구성이 복잡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네 번째는 이 컴퓨터에 의한 통신망.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동 관리라든지 어떤 그 통제로 전술 통신 이런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과 체계 간의 어떤 상호 지원 및 신속성 이것들이 보장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한 어떤 성능은 중요한 사항만을 어떤 면에서 보면 요약한 것이지, 이외에도 많은 어떤 장점, 이런 성능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간단한 이런 특성을 봤지만, 이 특성은
현재도 지속적으로 성능 개선이라든지 어떤 개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또 발전된 것도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지상통신이죠. 지상통신 체계. 자, 이 지상통신 체계란 뭐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 미래 그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이제 지작사로부터 소대까지 여기에서는 선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타격하는 이런 어떤 이 구현하기 위해서 감시 정찰이라든지 지시 통제 타격 체계 간 이 원활한 정보 유통을 제공하는 어떤 기반 통신 체계로서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지상 통신 체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특징은 이 근실간 시간에 정보 유통으로 전장 과시야만 제전투 수행 기능이 통합적으로 가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인터넷, 여기에서는 보면 IP라는 그 인터넷 기반의 지능화된 통신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대 어떤 기동 간의 지휘 통신 체계가 이 체계가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타 체계와의 어떤 상호 연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통신망 자동화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속한 망 구성이라든지 어떤 중단 없는 지휘 통신망 지원이 가능한 이런 어떤 특징을 여기에서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지상통신 체계의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역할.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그 통신 체제 여기에서는 어떤 지류적으로 이격된 두 지점 간의 어떤 정보 유통을 위한 어떤 유선망, 그 다음에 무선망 이런 것들이 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망을 완성하기 위한 물리적 경로의 역할을 기준으로 해서 중계망과 부대망으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술 이동 통신망과 어떤 전선 무선망 여기에 통해서 이제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주고받는 거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장 정보 체계에 우리가 이제 이동이 되고 또 여기서는 피드백이 되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무인 항공기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전술 이런 통신망을 통해서도 이뤄가고 있고, 이걸 통해서도 다시 또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상공위성과 민군 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또 감시 정찰제도라든지 정밀 타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하고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타격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 성과를 이뤄가는 것이 우리가 정보통신 체계의 어떤 역할이라고. 요즘에 들어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자동차도 이제는 어떤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이루어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소리만 듣고 뭐 엔진이 어떻게 됐는지 이제 그런 걸 고칠 수 있고 뭐 이렇게 했다는데, 요즘에는 모든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화되어 가고 있는 건 뭐냐면 정보통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군도 이 IT화 되면서 정보통신과의 관계가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보통신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민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군에 도입되면서 이제 무기가 최신화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시로 감시 이런 정찰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레이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전술적으로 이제 이렇게 온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어떤 무선을 통해서 이제는 타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피드백이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게 이루어져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지휘통신 체계의 어떤 그런 구조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이 구조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에서는 음성이라든지 이런 체계는 음성이라든지 데이터,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IP 기반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다른 어떤 그 체계를 통해서 상호 연동이 가능토록 구축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대용량 정송 체계라든지 소용량 전송 체계, 그다음에 이동 통신 체계, 전투 무선, 그다음에 전체계 교환 체계, 그다음에 망 관리 체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망 제어 체계를 통해서 여기에 이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기에서
무선이라든지 유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기에는 상호 이런 어떤 그 상호 연동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또 전투 체제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선과 무선을 망라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여기엔 또 이런 어떤 그 통신 장비를 통해서도 서로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정보를 서로가 보유하고 또 서로가 상호 연동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보 그런 지휘통신 이러한 지휘통신 이 체계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휘통신 체계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이거는 그 지휘통신은 군단 단위의 통합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군단을 하나의 단위로 망을 계획했을 때 망을 계획하고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군단 예하의 모든 정보통신 이런 부대는 군단 정보통신단에서 작성한 이 계획을 바탕으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임무 수행을 가능하도록 여기에서는 그런 체제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지휘통신 체계의 어떤 운영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것은 중계망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조직과 그 다음에 기설치된 중계망을 이용하여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이제 이원화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중계망을 구성하기 위한 조직과 그다음에 기설치된 중계망을 이용해서 이 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이런 이원 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통신망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는 이원화된 조직을 통합하고 그다음에 책임 소재를 구분하여 명확한 임무를 우리가 부여해야 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휘통신 체계는 자동화된 어떤 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러한 어떤 그 지휘통신 체제는 그 대형 통신 체제의 어떤 편제된 망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서버와 로드 통신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가능할 수 있는데 이 작성된 계획은 망관리 서버와 망관리 컴퓨터를 사용해서 제대별로 통신소별로 임무를 할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획하고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운영하고 이러한 그 반복 과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 있어서는 부대 지휘 절차와 연계해서 이 원활한 어떤 기동부대 어떤 이런 지원과 신속한 통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작전 실시간에는 망관리 서버와 또 망관리 컴퓨터를 사용해서 기동부대의 요구라든지 통신망 장애 시 신속한 조치를 우리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지휘통신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휘통신체계의 설치 시 우선순위를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우선순위 여기에서는 전투무선체계, 그 다음에 이동통신체계, 그 다음에 전송체계, 그 다음에 교환접속체계 이러한 순으로 우선권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휘통신체계는 위성통신체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 작전부대에는 중단 없는 원활한 통신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단급 이상 제대는 이 정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되는 어떤 수리 비용은 적시에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적시에 확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비 시간에 어떤 단축하는 것은 성공적인 어떤 작전 수행의 어떤 필수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휘통신체계의 운영 단위 장비를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지휘통신체계의 어떤 운영 장비는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 그 다음에 전술 다기능 단말기, 소유량 무전 전송 장비, 전화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다대역 다기능 무전기는 여단급
이 어떤 전술제도에서 사용하고 있고, 전술 다기능은 뭐 중대형 이 행정보급관 등 뭐 실무자와 대대급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소용량 무선 그 전송 장비는 여기에서는 뭐 통신 지원반이나 대대급에서 부대 간에 사용하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휘소 음성 뭐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화기가 우리가 볼프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구성품은 뭐 송수신기 안테나든지 뭐 단말기, 여기에 또 똑같이 볼프 전화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런 통신 체계, 즉 지휘 통신 체계를 운영하는 장비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고 해서 한번 그냥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휘 통신 체계의 운영 단위 장비 세트입니다. 전술 이동 통신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용량 전송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 이동은 통신 차량과 통신 지원 차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는 노드 통신소, 통신 지원반, 부대 통신소에 편성하여 이동 통신 및 교환 지원이 가능한 것이 이제 전술 이동 통신이라고 할 수 있고, 대용량 전송 세트는 통신 차량으로서 어떤 로드의 어떤 중계망과 그 다음에 로드와 부대 통신 이런 어떤 접속 링크가 구성되어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지휘 통신 체계의 운영 장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망관리 세트와 그 다음에 정비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관리 세트는 5톤 표준 차량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망관리 서버를 탑재해서 망관리를 이제 이뤄 가져가는 건데, 이 망관리 서버를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에서는 4단급 이상 부대에서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세트는 이제 우리가 보면 2분의 1톤 표준 차량을 통해서 시험 세트를 탑재해서 요게 체계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제 유선 시험 세트와 유무선 시험 세트, 그 다음에 케이블 시험 세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장비는, 통신 장비는 그 다음에 이제 용량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통신 지원 체제들에서 보면 상당한 많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전송 용량은 우리가 상당히 보면 지휘 통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기동간 전장 관리 체계 운영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뭐 지휘소만 사용한다 그러면 지휘소와 기동간의 모든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멀티미디어 지원 가능은 이거는 텍스트 위주지만 동영상까지 여기는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러한 전술 지상 통신 체계가 더 많은 이러한 것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런 어떤 그 지휘 통신 이런 체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보면은 통신 체계하고 그 다음에 지휘 통신, 여기에서 통신 체계하고는 여기서 보면 어떤 이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통신 체계하고 지휘 통신 체계하고는 상당히 좀 약간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통신 체계는 격제형 통신망을 운영한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휘 통신은 지능형 통신망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체계 특성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는 지휘소 중심의 통신 지원하고 음성 저속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용해 간다고 하면, 여기에는 전투원 중심의 통신 지원이 이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속 멀티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성량 개량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런 어떤 것들이 이뤄갈 수 있다고 우리가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환 장비에 있어서도 여기는 음성과 데이터가 분리되고 있지만은 여기는 음성 플러스 데이터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까도 보지만 영상이 있고, 여기에서는 영상을 우리가 같이 통합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텍스트형만 본다 그러면 여기서는 영상까지, 텍스트 플러스 영상까지 우리가 같이 이런 체계가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송 능력도 우리가 보면 상당히 우리가 지휘통신 체제가 상당히 우리가 뭐 몇 배 이상의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동통신도 이런 카폰 수준이라고 하면 핸드폰 수준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카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용량, 그다음에 우리가 들리는 어떤 그런 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핸드폰은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을 우리가 보면 상당히 어떤 성능이 좋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저속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전선 무선에서는 이제 고속 데이터 우리가 이제 32 우리가 메가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신하고 그다음에 전자지휘 통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봤는데요. 여기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발전만 추구하다 보니까 군수 산업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미약했고, 그 군수 산업이 민간하고의 연계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좀 미약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군수 사업이 바로 민간하고 접촉이 돼서 바로 전시에는 그런 민간 어떤 그런 업체에서 전투 장비가 생산될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못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군수 산업이 민간 산업과의 어떤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겠지만은 주요 통신 장비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요 통신 장비를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PRC 90K 무전기입니다. 이 무전기는 이제 단거리 휴대용 어떤 소형 무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전에서 이제 소대, 그다음에 중대간, 소대 중대간, 그다음에 중화기 중대의 경우에는 이제 분대, 소대간 어떤 이런 지휘 통제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형태는 음성이라든지 경보용으로 주파수 변조가 이제 가능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 채널도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 보면 한 개 채널이 아니라 이 10개 채널을 예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10개 채널이 운영이 가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송수신기의 어떤 그런 음성이라든지 어떤 정보 키를 사용하지 않아도 송수신이 가능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체 고장 진단이 가능하고, 전원은 어떤 전원을 쓰냐면 리튬 전지라든지 니켈 전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어떤 면에서는 96K 무전기는 어떤 수신 대기 중 또는 수신 중에도 이 탐색 기능을 사용해서 예치된 채널과 일치되는 어떤 탐황을 탐색하고 호출할 수 있는, 그래서 지휘관이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채널을 우리가 탐색해서 운영하는 이러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96 무전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PRC99K 무전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무전기는 이 국내에서 개발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술 제대 지휘용 무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이제 개발된 무전기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중대급 이상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휴대 및 차량용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무전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데이터와 음성 통신이 모두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기존의 FM 무전기, 그다음에 광대역의 주파수나 다채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섭이라든지 혼신을 최소화할 수 있고, 어떤 기존의 무전기와 동일한 고정 주파수로 송수신하는 고정 방식 이외에도 어떤 면에서는 적의 전자전 위협으로부터 이 생존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도약하면서 송수신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PRC99K 무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전기는 여기에서는 고온이라든지 또는 어떤 면에서는 저온의 이 극한 온도 상황이 우리가 전시에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온이라든지 어떤 저온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스키 지역이라든지 높은 산악 지역, 그 다음에
진동이 심한 곳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뭐 자체 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무전기 내 모든 정보를 제거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여기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원은 건전지 및 차량용 축전지의 전원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건전지, 이 차량 축전지 전원이 사용이 가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약 방식으로는 이 감청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방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PIC99K 무전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PIC950K, 그 다음에 PIC950K 무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무전기는 진폭 병조 방식의 어떤 도약형 휴대용 무전기로서 휴대용 사용할 수 있을 때는 휴대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이제 PIC950K 무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으로 사용했을 때는 여기는 VIC950 이 무전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PIC 무전기 950K도 극한 온도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키 찬 지역, 그 다음에 높은 산악 지역이라든지 진동이 심한 곳에서도 운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공급기 또는 차량 축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접속 방식도 이런 AM으로 변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고출력 방식, 여기에서는 고출력 증폭기를 이용해서 장거리 통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전기 운영 방식은 이제 고정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 어떤 그 장비 연독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정보를 제거하는 기능도 여기에서는 포함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 기능도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무전기가 우리가 이제 PIC950K 무전기,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으로 했을 때는 PIC 우리가 950 무전기라고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이제 통신 쪽에 근무하는 우리 이제 지휘관들이라든지 우리 이제 부사관들께서는 이제 이런 아마 이제 주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군대에서 좀 근무를 할 때 이제 막 참 오래가 됐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훈련을 잘해도 이런 통신이 터지지 않으면 그 훈련은 아마 마이너스 요소, 즉 훈련을 잘 하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지역에 가서 통신이 안 터지면 그 정해진 시간 내에 통신이 돼야 되는데 훈련은 뒤처지고 통신이 터지는 곳에 가서 우리가 무전을 했던 이런 상황들도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가 IT화되고 전자장비가 구축이 되면서 이러한 요소들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핸드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참 엄청난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아주 뭐 다양한 어떤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런 민간 산업이 이제 민간 산업이 이제 군수 산업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상호 연계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앞으로는 진행이 돼야 이제 국가 어떤 산업에서도 이게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또 국가에서도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다선 집선기 620AK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 다선 집선기라는 것은 로드라든지 어떤 부대 교환기로부터 유선 또는 어떤 면에서는 무선 접속, 그럴 때 이격된 어떤 부대라든지 그다음에 부서 등에서 운영하는 원격 이런 무인이라든지 자체 전화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교환 장비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선 집선기는 이 세대를 복합적으로 또는 분산 설치가 가능하고, 이 아날로그 및 디지털 가입자도 접속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음성 통화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도 가능한 장비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GTC 620A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정전 직전, 운영 중에 정전이 되더라도 여기에는 정전 직전에 그 운영 정보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비를 일정 기간 동안 약 한 5분 정도 동안 키 조작을 하지 않을 경우 표시창에 문자가 소등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러한 것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본 통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기본 통화. 그래서 기본 통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9가지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 통화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어떤 면에서는 이 가입자가 수화기를 들면 발신음을 들고 피하는 원하는 어떤 피호출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누르면 피호출 가입자에게 링이 울리고 호출 가입자에게는 호출음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이제 주요 통신 장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이제 50분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25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녹음을 중단을 하고 다시 한번 이 다선 집짓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